최근에 대만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만의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썼는데요. 7월 30일 지난달 이제 말이죠. 대만 증시가 대만의 가권지수가 12,722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썼고, 그 이외에도 이 수준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쓴 배경을 본다면은 일단 대만 증시는 IT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면은 대략 6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46.8%, 미국은 27.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만은 증시 전체의 반 이상을 IT주로 가지고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전 세계 증시는 IT주가 좀 주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어떤 결과치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주만 봐도 대만의 IT 섹터는 수익률이 대략 플러스 7%였는데 대만 가권지수의 상승 기여도가 플러스 113%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부 하락한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IT 섹터의 주가 상승률 기여도는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만의 1위 기업인 TSM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소량 다품종을 생산을 합니다. 즉 주문자의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주문자의 어떤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절대적인 세계 강자인데, 시가총액이 1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P&G보다도 더 높은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연초에 21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생산 품명이 겹치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지만 두 개 다 자국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TSMC가 200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현재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TSMC의 이런 상승률은 인텔이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해외에 하겠다. 물론 이제 TSMC 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 할 수도 있지만 TSMC의 그동안의 어떤 그 생산 전략을 본다면 TSMC가 좀 유력하죠. 하지만 이러한 대만의 TSMC의 시가총액 11위 등극과 대만 증시의 역사적 신고가를 쓴 이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향후의 상승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과 대만과 우리나라의 그 대표주 있죠. TSMC와 이제 삼성전자의 상대 가격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향후에 주식시장의 성격이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즉 IT가 주도하는 이 주식시장의 어떤 성격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만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에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결과의 결정체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투자 자금의 상대적인 수급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만의 일단 시가총액 대만의 역사적 신고가와 관련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TSMC의 상대적 주가가 2003년 이후에 이제 그 두 나라의 어떤 주가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까지
접근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표준 편차 뭐 마이너스 2 이런 것의 용어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 좀 생략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역사적 괴리도가 삼성전자의 그 저평가 정도가 역사적인 수준에 와 있다. 저평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TSMC가 아주 과대평가가 됐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과소평가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향후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7월 제조업 PMI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PMI는 뭐냐면은 기업 실사지수입니다. 즉 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에게 설문을 돌려가지고 그 설문 결과를 수치화한 건데요. 이런 제조업 PMI 지수가 확인된 20개국 중에서 16개국이 전월 대비, 즉 6월 대비 현재 개선됐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기 민감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중국, 독일, 호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1, 2월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1일, 2월에 비해서도 현재 7월의 제조업 PMI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 민감도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의 득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기 민감제의 비중이 대략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대만은 경기 소비재와 소재 섹터가 각각 3.1%와 7%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재의 경우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얼마냐? 11.8%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요? 22%입니다. 대략 우리나라가 대만의 2배 정도 이쪽 비중이 높죠. 그런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이런 중국, 독일, 호주의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대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차별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까 TSMC와 삼성전자 상대 강도 또는 이제 7월의 제조업 PM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치인지는 모르지만 6월 달 들어서 순매수 일변도였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7월 셋째 주 이후에는 순매도로 현재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또 어떤 거냐? 대만의 주식시장이 순매도로 돌아선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순매수로 지금 돌아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프 중에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상에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다섯째 주까지 대략 두 달에 걸쳐서 대만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순매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색선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만의 주식시장의 순매수 현황을 표시하는 거고요.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순매도 국면인데 6월 첫째 주를 빼고는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둘째 주까지 대만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죠.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7월 셋째 주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는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에 소폭의 순매수가 일어난 이후에 7월 다섯째 주, 지난주에는 대폭적으로 해외 투자 자금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대만은 어떠냐? 소폭의 순매도가 일어난 이후에 2주 동안 마지막 지난주에는 좀 큰 규모의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의 어떤 결과치인지 모르지만 글로벌 투자 자금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대만은 좀 고평가된 국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런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의 그림은 뭐냐면요. 삼성전자하고 TSMC의 상대 주가인데요. 상대 주가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영역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만의 TSMC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래 영역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만의 TSMC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수준의 상대 강도가 높아지면은 여지없이 하락하는 현상들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상대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대만의 TSMC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까지 쭉 직선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를 지나서 3 표준편차를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런 상대 강도를 본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7월 PMI의 변화에 의해서 대만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로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TSMC의 상대 주가의 강도 현상을 볼 때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도가 좀 높다는 것, 7월 달에 PMI를 볼 때 독일과 중국의 PMI의 어떤 경기 민감도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다는 걸 느낌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업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향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은 보다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